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00명으로 석 달여 만에 다시 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는 풍전 등화의 위기 상황이라며 실효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30세 미만 젊은 층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성 논란으로 오늘 예정됐던 학교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기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0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보류되면서 백신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종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남미에선 각국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00명으로 800명대였던 지난 1월, 7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700명대 규모는 지난 1월 5일 714명 이후 93일 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00명 추가돼서 누적 10만 7,5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7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85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광주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추가돼 국내 사망자 모두 1,75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누적 11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32명 추가돼 격리 해제 누적은 98,360명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14명입니다. 이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16.9%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485명과 비교하면 23.5%를 차지합니다. 이로써 작년 12월 이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된 사람은 총 8,597명이 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26곳, 경기 66곳, 인천 6곳 등 총 98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날 하루 총 36,11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풍전 등화의 위기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부터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누적된 방역 피로감이 현장의 실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국민이 방역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금까지 33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정부는 광범위한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에 대해서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우 드문 사례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 7일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The Prague, after a very in-depth analysis, has concluded that the reported cases of unusual blood clotting
following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should be listed as possibl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매우 드물지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혈전 발생 사례는 대부분 접종 2주 이내에 60대 미만 여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혈전 발생과 관련해 성별과 나이 등 특정한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면역 반응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그러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은 매우 드문 사례로 백신 접종 후로 얻는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vaccine has proven to be highly effective. It prevents severe disease and hospitalization, and it is saving lives. 따라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권고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백신 자문기구는 현지 시간 7일 혈전 우려와 관련해 30세 미만 젊은 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이 접종된 영국에선 지금까지 희귀혈전 발생 사례가 79건 보고됐고 이 중 19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6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이 전격 보류됐습니다. 또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려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 14만 명에 대한 접종도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국내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특수학교와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다른 직군의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처음엔 접종 계획표대로 진행한 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급히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특이혈전 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12일이 지나 29일부터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 검사해보니 폐와 다리에서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이 입원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됐다며 기저질환 여부와 백신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60대는 사망 후 부검에서 혈전이 확인됐으며 20대 남성은 뇌혈전증으로 진단돼 병원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얀센 백신의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얀센은 2분기부터 600만 명 분량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아직 도입이 확정된 물량이 없습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 역시 도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마저 접종이 보류돼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주간 13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 시작 이후 3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학교는 62곳입니다. 전체 학교의 0.3%로 학교 내 전파는 매우 적습니다. 감염 경로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비해 학교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3주간 13세에서 18세 사이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차 유행의 파고 속에서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특수학교와 보건교사의 접종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분들께서는 백신 접종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유행의 기로에서 교육부는 학교 방역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첫 초졸, 중졸, 고졸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모레 서울시 내 14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는 초졸이 396명, 중졸 977명, 고졸 3,595명 등 총 4,968명으로 이들은 11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코로나19 요중 상자는 각 고사장에 마련된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사전에 신청하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강화된 시험 방역 대책에 따라 응시자 간 거리 1.5m 유지, 고사실 인원 20명 이하로 배정,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 등을 시행합니다. 또 모든 응시자는 입실할 때부터 퇴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또 입실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지만 입실 전 체온 측정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소보다 일찍 고사장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남미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하루 사망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겼고 다른 남미 국가들도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6일 하루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195명. 코로나19 발병 이래 처음으로 4,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3만 7천 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감염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칠레와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나라들도 모두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봉쇄령을 다시 꺼내둔 국가도 늘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다시 봉쇄령이 내려졌고 베네수엘라는 봉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브라질 변이를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인 보이소나루 변이로 불러야 한다며 대책에 소극적인 브라질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La mutante brasilera debería llamarse la mutante Bolsonaro. La mutante Bolsonaro. Porque él es el culpable por abandonar a su pueblo y por loco, por insensible.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브라질이 남미의 슈퍼 전파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변이에 의한 감염은 파라과이 접경 지역에선 절반에 이르고 페루 수도 리마의 경우 40%, 우루과이에선 30%나 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브라질 정부가 봉쇄령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전염성이 더 강하고 치명률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되었다는 보건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현지 시각 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CDC의 가장 최근 추정치를 근거로 할 때 영국발 변이가 이제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흔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6일까지 16,275명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했지만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이 여부를 확인하려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작업을 해야 하는데 확진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공화당과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다며 중국의 추격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대형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로 중국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중국의 추격을 거론했습니다.
I promise you, they are not waiting, but they're counting on American democracy to be too slow, too limited, and too divided to keep pace. 투자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법안 규모와 세율 인상폭도 조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In the next few weeks, the Vice President and I will be meeting with Republicans and Democrats to hear from everyone. And we'll be listening. We'll be open to good ideas and good faith negotiations.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제안한 이 법안에는 도로와 공항 현대화 등 인프라 투자 외에도 학교 시설 개선과 초고속 통신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 법안이 실행되면 세계 경제가 가장 빨리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 비판 기류도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IMF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백신 접종 가속과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7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은 글로벌 백신 생산과 유통 촉진에 투자된 공적 자금에 대해 투입 비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더욱 빠른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바이러스가 더 빨리 통제될 경우 선진국에서는 2025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기업이 다시 문을 열고 더 빨리 인력을 고용해서 글로벌 국내 총생산이 9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G20은 현지 시간 7일 올해 중반까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 글로벌 조세 의제와 관련해 합의에 기반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봄 총회 기간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세 의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이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고 국제적인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자고 촉구한 이후 나온 것으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앞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가 부자들만 비껴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간 17시간마다 한 명꼴로 억만장자가 새로 탄생했고 증시에 돈이 몰리면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됐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집계 결과 올해 전 세계에서 재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이 넘는 이른바 억만장자는 2,755명으로 1년 전보다 660명 늘었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인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은 493명으로 17시간마다 한 명꼴로 늘어난 셈입니다. The very, very rich got very, very richer. And we have 493 new billionaires. That's one new billionaire every 17 hours. 세계 1등 부자는 4년 연속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차지했습니다. 베이조스의 자산은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면서 1년 전보다 640억 달러 늘어난 1,770억 달러, 우리 돈 198조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 31위에 머물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46억 달러였던 자산이 1,510억 달러로 급증해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705%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3위를 지킨 프랑스 명품 재벌 베르나르 아르노도 주가 급등에 자산이 2배로 불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는 초거부도 지난해 1명에서 올해 4명으로 늘어났는데 4위를 차지한 빌 게이츠가 포함됐습니다. 5위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인데 코로나19 이후 세계인의 비대면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80% 올랐습니다.
억만장자 가운데 86%는 전년 대비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st year, the world's billionaires were worth $8 trillion on the nose. This year, 13.1 trillion. That's more than $5 trillion up. So in terms of this pandemic year, it's been very, very good to people at the very, very top. 올해 한국의 억만장자는 모두 44명으로 1년 전 28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1위였던 고 이건희 회장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3위였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세계 145위로 국내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 김정주 NXC 대표가 158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51위로 뒤를 이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 세계 297위로 국내 4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양 방류에 강하게 반대해온 어업 관계자들을 스가 총리가 직접 만나 설득한 뒤 가능한 빨리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今後できるだけ早く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処分方針というものを決めたい。 취임 후 제일 먼저 후쿠시마를 방문한 스가 총리. 지난해 10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하려 했지만 어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보류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어업단체 관계자들을 스가 총리가 직접 만났습니다.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처리 방법이라며 정부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설득한 겁니다. この反対である立場、これは変わりはないわけでありますが、湾を払拭するための国が責任を持って対応をお願いしたいと。 어업단체 측은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할 경우 피해 보상과 안전성 담보, 그리고 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성 장관은 총리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가을 이후 어업단체를 상대로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계속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 のグロッシー事務局長と面談をしたと、厳しい確認とその正確な情報の発信を国内外にしっかり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我々はお約束するという。 스가 총리는 이번 면담 내용을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오염수 처리 방침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다음 주 관계 강요 회의를 열어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와 정화 후에도 남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물에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환경 문제가 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장기적인 영향 평가 없이 강행할 경우 국내외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7일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훈련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에서 훈련은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건전하고 견고하며 어떤 나라라도 우리의 이익과 한국 동맹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여전히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보 평가는 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3월 25일 발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600명대 이어서 오늘은 7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에 대해서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백신 접종 속도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오늘로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증 논란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